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친구,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 성과를 무시하는 상사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노력했는데 몰라주는 상대가 원망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용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상황에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통해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자신은 잘해줬는데 몰라주는 상대방 때문에 고통받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 원하는 것을 말한다. 맨날 나만 희생하고 너무 억울해.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서운한 적 없으셨나요? 그런데 상대방마저 몰라준다면 더욱 화가 납니다. 하지만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본인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폭발해 상대방에게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런 줄 몰랐다거나 왜 화를 내냐고 묻는다면 원인은 화를 낸 본인에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잘해주었거나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침묵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는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고 싫고를 말하지 않으면 가족조차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일 원하는 것을 말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좋다고 한 것만 하고 싫다고 해서 절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율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 내 호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것 같을 때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커지기 전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2. 현상과 문제에 집중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시나요? 까다롭게 군다, 같이 지내기 힘들다, 이기적이다. 징징거리며 떼쓰거나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불평을 넘어 인간관계까지 힘들어질 것입니다. 책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관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업무에 비유한다면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문제될 사항은 서로 공유해 피해가 커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2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의 특징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른 결정입니다.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할 때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관점을 상대의 감정에서 나의 감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객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기분이 상할까봐 주저하던 거절, 이기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결정도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3. 남이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포기하기 힘들다고 인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는 남이 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해 착하다, 잘한다, 친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입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인정욕구 때문에 참거나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책임감 없는 당신을 탓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중지하는 것은 시작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중지시키기를 기대한다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전히 중심에 자신은 없고
상대방이 자리 잡고 있어 능동적이지 않다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쁘게 끝나버렸다라는 말은 이런 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좋은 마음이 내가 아닌 남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에서는 타인의 욕구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보통입니다. 핵심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해 적당한 선을 그어 놓아야 남을 도울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원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르는데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는 안타까운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통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남도 배려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